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남북국 시대 문제를 풀겠습니다. 챕터 3, 21쪽. 자, 1번. 다음은 신라 왕의 즉위 과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왕이 즉위한 이후의 사실로 틀린 것을 고르면 왕이 돌아가자 여러 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섭정을 청했다. 알천은 짐짓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나이 들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공만, 춘추공이 무열왕이 되는 사람 아니야? 이가 없으니 실제 제세 영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군신이 드디어 춘추를 주도하여 왕을 삼으니 춘추는 제3 사용하다가 마지못해서 왕이 올랐다. 그게 바로 춘추가 왕이 올랐다. 그럼 무열왕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덕 여왕 이후에 성골 출신 사람이 아예 단절된 거야. 그래서 화백회의에 의해서 알천을 추대했는데 알천의 양보로 이제 무열왕이 즉위한다. 그래서 무열왕 즉위 과정과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무열왕, 그래서 중대 해가지고 무열왕, 주여왕, 문무왕.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할 때는 요 왕들을 이런 식으로 중대 하대로 나눠서 공부하시라고 했지. 무열, 문무, 그 다음에 신문왕, 그 다음에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그 다음에 해공왕. 요때까지가 바로 중대다. 중대. 무열계가 왕이 되던 때다. 그 다음에 이제 하대는 선덕왕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하대는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 그 다음에 헌덕왕, 흥덕왕, 뭐 진성여왕. 진성여왕이 하대에선 제일 중요하지. 진성여왕. 그 다음에 경순왕.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항상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세요. 중대, 하대. 그래서 무열왕 즉위 이후의 사실로 틀린 것을 고르면 갈문왕제도 폐지. 맞지? 무열왕은 갈문왕제도 폐지했어. 불교시 왕명을 버리고 중국시 시호, 최초의 시호 시대야. 사정부 설치했어. 맞어. 사정부 설치. 첨성대와 항룡사 구축목탑. 그거는 무열왕 바로 전전의 선덕여왕 때지. 진덕여왕이 맨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그래서 항상 세트로 3개 다니라고 그랬죠. 첨성대,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자, 다음 밑줄 친 왕대 사실로 가장 적합한 걸 고르면 왕이 도배성을 새롭게 하고자 의상에게 문의했다. 벌써 이제 답은 빨리 풀어야 돼. 여기까지만 읽고. 의상이 활약한 시기가 바로 문무왕 때란 말이야. 근데 그 내용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무리한 토목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을 건의한 거야. 그래서 문무왕 때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하고 해동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문무왕을 말한다. 김음돌의 반란 진압하고 진곡기적들을 숙청했다. 그건 신문왕이지. 흠돌의 반란. 흠돌. 근데 이때는 왕권이 강했으니까 진압하고 진곡기적 등을 숙청했다. 지방의 주군의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게 답이지. 여기 외사정을 파견했다. 외사정을 파견했다. 주와 군의 감찰관 외사장 파견. 사정부, 중앙의 감찰기구는 사정부 설치는 무열왕이고 외사정. 그 다음에 삼국통일을 이룩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삼국통일을 이룩한 사람이 완성시킨 사람이다. 완성. 기초를 놓은 사람은 무열왕이고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은 무열왕이고 그 이후 고구려 멸망, 최후의 나당전쟁, 이거는 문무왕으로 가시는 거죠. 왕토 사상에 근거해서 백성들의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성덕왕 때지.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정전을 지급했다. 자,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한 노급해. 이건 신문왕 때지.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신문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했다. 주제별로 본다면 경제, 토지제도 하면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신라 왕과 관련해서 잘못된 거. 5년 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으로 총관을 삼았다. 거열주를 승격하여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저였다. 구주 오소경 정비한 사람.
구주 오소경 정비한 사람, 구서당 십정 정비한 사람, 구서당 십정 정비한 사람, 국학 설치한 사람, 국하. 이거 다 신문왕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문왕 물어보는 거다.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육전 체제가 정비되었다. 민족 융합체계 일환으로 구서당을 정비했다. 중앙의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치했다. 당의 요청에 따라 발해의 북쪽을 공격했다. 당과 발해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그게 바로 성덕왕 때란 말이야. 성덕왕 때가 바로 대무예 때란 말이야. 발해 대무예 무왕 때. 그래서 이때 장문휴를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자 당은 신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지. 같이 발해를 치자고. 그래서 신라가 발해 남쪽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게 바로 성덕왕 때란 말이야. 이때의 발해는 누구다? 대무예 때.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4번인 거죠. 자, 집사.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무열왕 이후부터는 왕권이 강화된다. 그래서 집사부가 최고관청이다. 이 시기에는 화백회의 상대의 권한이 약화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문왕 때 예작부와 공장부를 마지막으로, 예작부하고 공장부를 마지막으로 육전체제가 정비된다. 그래서 이게 신문왕 때 물어볼 게 많지. 그치? 그거.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시기를 구분한 도표이다. 가에 있었던 사실. 성골에서 왕을 배출했다. 상대. 맞지? 성골에서 왕을 배출했다. 상대. 진덕여왕 때까지. 그 다음에 내물개가 왕위를 계승했다.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이거 하대. 그럼 그 사이는 지금 중대 물어보는 거야. 중대. 무열개가 집권하였다지. 이때는. 1번. 사실로 맞는 거. 중국으로부터 공자,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국학에 안치했다. 이게 성덕왕 때다. 국학을 설치한 거는 신문왕이고, 그 다음에 성덕왕 때 국학에 안치했다. 공자,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안치했다. 경덕왕 때 박사와 조교를 두고 논어와 효경을 가르쳤다. 국학을 태학이라고 변경하기도 했다. 태학 내지는 태학감. 이거 유학과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 설치, 성덕왕 때 공자,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안치, 경덕왕 때는 태학으로 변경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고 교육. 그래서 반드시 왕별로 외우세요. 그리고 중대로 물어봤으니까 중대에 있었던 사실 맞잖아. 이게 맞는 거지. 수기학생 출신의 육두품 출신들이 반신라제로 활동했다. 이거는 중대가 아니라 하대의 상황이지. 하대. 수기학생은 하대의 상황. 이건 왕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하대의 특징으로 외우는 거지. 전체적으로 수기학생, 도당, 유학생 출신의, 심지어는 빈곤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도 나오는 시대다. 이건 어느 때로 간다? 하대. 거기에는 신분이 육두품 출신이 좀 많았다. 대표인 사람이 누구야? 최승우, 최언위,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때. 그리고 최치원은 반드시 왕으로 외우고,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 때. 이렇게. 그리고 요 두 사람, 최승우하고 최원희는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지, 최승우는 견훤을 보필했고, 최원희는 왕건을 보필했고, 그 다음에 최치원은 시무 10조의 개혁안을 올린 사람이고, 시무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이렇게. 그래서 하대. 자, 3번.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 그러면 독서 삼품가라고 튀어나와야 돼. 독서 3번. 전체적으로 하대라고 외워도 되고, 원성왕 때라고 외우십시오. 이거는 원성왕 때. 독서 삼품가. 이게 유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 유학. 그래서 국학 설치, 신문왕. 국학에 공자,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안치,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때는 태학감으로 변경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교육, 중대사실. 하대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가,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고자 했다.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에 요청했다. 밑에 장보고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에서 임명. 이것도 하대 사실이지. 그게 바로 흥덕왕 때란 말이야. 흥덕왕 때. 흥덕왕 때 뭐야? 장보고가 지금의 완도에 뭐 청해진을 설치했다. 그래서 해상 세력, 해상 무역이 성장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거는 하대라도 외우고 왕으로 물어볼 것 같으면 왕으로 외우고. 자, 그래서 지금 중대 사실을 물어봤는데 1번만 맞고 2, 3, 4는 하대의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똑같은 조표지. 가시기. 또 중대 물어보는 거지. 맞지 않는 거.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했다. 경덕왕.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치는 한화정책을 시했다. 이것도 경덕왕. 한화정책 실시. 한화정책 실시. 이것도 경덕왕. 그러면 중대지 뭐. 중대. 국학을 태학감으로 계칭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교를 공통으로. 이것도 경덕왕. 중대. 권력 쟁탈전이 전개되면서 화백회를 중심으로 한 귀족 연합정치가 생겼다. 이거는 하대 상황이다. 중대는 전체적으로 이 중대 시대는 뭐랑부터 해공왕까지 중대 시대는 무열계가 집권하던 때다. 전반적으로는 왕권이 뭐 전제화된다. 강화된다. 그래서 집사부가 최고 관청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는 시기다 이때. 그래서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노급이 부활되었다라든가 해공왕 때 대공의 난이 일어났다. 96 각간이 서로 다퉜다. 96 각간이 각간.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은 뭘로 가면 안 된다? 왕권 강화로 가면 안 된다. 요 내용만은. 이미 요거는 왕권이 어떻게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요걸 제한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내물계가 왕이 되던 하대 요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 왕권이 약화된다. 왜? 진골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 왕위 쟁탈전 내지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다. 진골 귀족들끼리. 그래서 왕이 수시로 교체되는 시기다. 왕이 수시로 교체되는 시기다. 그래서 왕권이 약화된다. 왕권이 약화된다. 그래서 이때는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행해진다.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상대 등을 중심으로 귀족 연합 정치가 행해지는 때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비교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하대 상황이다. 6번. 다음에 설명한 세력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 이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 그것만, 그 지문만 나와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게 바로 호족이라는 거지, 호족. 신라대 뭐가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호족이라는 지방 세력이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호족, 중요한 개념이지, 이거. 그래서 호족이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맞지.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호하며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한 거 맞지. 그리고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했지. 그래서 호족에 대한 설명. 그냥 호족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라면. 원래는 중앙의 귀족이었으나 중앙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내려가 재산을 모으고 군사력 쌓은 몰락 귀족도 있다. 중앙 몰락 귀족 한 가지 유형. 첫째. 두 번째. 진주, 송황, 나주, 남양 등지에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재력을 쌓은 상인 세력에서 해상무역. 세 번째. 촌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토지를 집적하여 성장. 촌주 출신. 이렇게. 4번. 사상적으로는 선종불교와 풍수이사를 받아들여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국토의 균형 있는 재변성을 주장했다. 이게 틀린 거야. 호족은 반신라적 세력으로서 불교는 선종과 연결돼 있으며 그다음에 풍수 지리서상과 연결돼 있으며 육두품 출신 수기학생과 연결돼 있으며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반신라적 세력이나 사상이라고 되는 거지. 그럼 반신라적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반신라적인 소리는 경주 중심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게 경주 중심이 아니라 경주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 그래서 경주 중심으로 하면 그건 진골이란 말이야. 진골귀족은 경주 중심으로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이야. 그래서 경주 중심은 진골, 진골과 연결된 건 교종.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다. 사상적으로는 선종불교 풍수장 받아들여. 거기까지 맞는데 경주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경주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균형 있는 재판을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유형에서 하나 빠졌지? 그게 군진 세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중앙의 몰락귀족, 그 다음에 해상무역, 군진 세력, 그 다음에 촌주 출신이 대표적인 호족의 유형이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어느 시기의 사회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 백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토지를 떠나 도적이 되면 백성을 풀에 초적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기에는 초적이 들끓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붉은 바지 입은 도적이라는 뜻의 적고적이 민가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초적의 무리가 들끓었다. 적고적이 출현했다. 그게 바로 어느 여왕 때다. 진성령 때지. 전성령 때. 진성령 때 적고적이 출현했다. 원종과 에노의 난을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적고적이 출현했다. 이거 진성령 때란 말이야. 크게 보면 신라하대야. 신라하대 밀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신라하대를 물어보는 거야. 1번 왕토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정전지구. 이거는 성덕왕 중대. 수기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따서 지방 세력이 성장했다. 이게 답인 거죠. 하대.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가 성했다. 그거는 교종을 말하는 거야. 교종은 중대. 이때는 무슨 불교가 유행했대? 선종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선종. 선종은 뭘 중시한다? 좌선과 참선을 중시한다. 좌선과 참선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가 유행했다라고 하셔야 된다. 선종이 유행했다고 해야 되니까. 관료귀족에게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서 국가의 토지지배를 강화했다. 이건 신문왕 때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8번.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웅주 도둑이었던 그는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고 웅주를 근거로 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었으나 이내 지는 이거 누굴까? 김헌창의 난 말하는 거지. 그래서 헌덕왕 때 김헌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이 일어납니다. 무열계의 반란인 거지 이거. 그래서 김헌창, 김범문의 난이 일어났다. 헌덕왕 때. 그럼 신라하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김주원, 그는 김헌창. 나라 이름은 장안, 연호는 경운. 어디를 근거로? 웅주, 공주.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범문도 한산주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진압. 그래서 신라하대. 무열계의 권력 독점에 저항해서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무열계가 권력 독점하는 시대는 중대다. 중대. 육두품이 왕에 의해서 등용되어 왕을 정치적 학문적으로 보좌했다. 그것도 중대 사실이다. 왕권 강화에 기여한다. 근데 이때는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으로 활동하거나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귀족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힘을 키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력 쟁탈을 가담했다. 이게 답인 거죠. 신라하대는 진골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외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지배 세력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대외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이때 나타나지 않고 이거는 주로 고려시대 때 묘청의 난 때 나오는 거야. 주로 묘청의 난 때 이 문장이 잘 나와. 그래서 개경파는 금과 군신 관계를 유지한다. 서경파는 금나라를 정벌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9번으로 갑시다. 밑줄 친 왕대 사실로 틀린 것을 고르면 왕은 각간 위용과 승려 대구에게 명령을 내려 역대 향가를 모은 3대목이라는 향가지를 편찬하였는데 그럼 그만 읽어야 돼. 그게 바로 진성여왕 때란 말이야. 그래서 진성여왕 때는 최치원,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 그 다음에 3대목 편찬. 그래서 틀린 거
최치원이 시무십조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원정과 NONR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국학생들 대상으로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제도를 실시했다. 이거는 원성왕이지, 원성왕. 붉은 바지 입은 도적인 적고적이 경주 부분까지 침범했다. 그래서 최치원의 시무십조, 원정과 NONR, 적고적 출현, 3대목 편찬, 이거 다 어느 왕? 진성여왕 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같은 하대지만 왕으로 물어본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하대 중에서 단독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진성여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원성왕 때 독서산품과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번 이유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